오늘은 가장 핫하다는 그 차 캐스퍼를 타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레이 이후에 경차 신차 개발 소식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그런 갈증을 풀어줄 모델로 생각이 됩니다. 경차의 제일 마지막 모델이 기아 레이였고, 레이가 2011년도 정도에 나왔으니까 거의 10년 만에 새로 나오는 경차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경차가 새로 출시되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다마스도 단종이 됐고 라보도 단종이 됐고 쉐보레 스파크는 단종 소식까지 들렸었으니까 경차 분야는 좀 침체가 돼 있었었는데, 오랜만에 활기를 띠게 해줄 새로운 모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판매를 했는데 벌써 판매량이 제법 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좀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크기만 보면 모닝과 레이의 중간 정도 사이즈로 볼 수 있겠고, 디자인을 보면 최근 출시됐던 현대 베뉴와도 약간 유사성이 있습니다. 현대에서 말하는 대로 경영 SUV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없던 장르가 되는 거죠. 내부 디자인은 최근 현대차에서 밀고 있는 어떤 디자인 요소들을 충실하게 다 반영을 했습니다. 아이오닉에서 볼 것 같은 이 투스포크 핸들도 그렇고, 직선을 강조한 내부 디자인이나 또 이 도어 캐치, 내부 도어 캐치를 보면은 아이오닉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요 내부 도어 캐치는 볼 때마다 그 현대 옛날 로고를 약간 좀 연상을 하게끔 합니다. 제가 기아의 더 뉴 모닝도 되게 오래 탔었는데 내부 디자인이 모닝하고 오히려 더 흡사합니다. 이런 에어컨 벤트 대시보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버튼 배치라든지, 물론 모닝하고 달라진 점은 모닝은 이 사이드 브레이크 방식이었는데 캐스퍼는 풋브레이크 방식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닝은 컵홀더가 센터 콘솔 아래쪽에 있었는데 이 캐스퍼는 공간 활용성을 염두에 둔 까닭인지 이 가운데로 운전석 시트와 일체형으로 컵홀더가 변경이 됐습니다. 크기도 엄청 큼지막해 해서 웬만한 것도 다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현대차가 캐스퍼를 생각할 때 공간 활용성을 제일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닝은 가운데가 막혀 있어서 그냥 일반 승용차처럼 막혀 있어서 이게 공간 활용이 좀 자유롭지 않았는데, 캐스퍼의 경우에는 레이와 동일하게 이 아래쪽이 뚫려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짐을 놓는다든가 그런 면에서 좀 더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이의 장점을 따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거의 차값에 맞게 보통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히 고급감이나 이런 건 느껴지진 않지만 되게 좀 이 차의 컨셉에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이나 아니면 이 도어 부분도 예전처럼 인조 가죽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인조 가죽 레자를 쓴 게 아니라 천 재질, 패브릭 재질로 느껴지는 그런 소재를 써서 오히려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핸들도 그립이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더 뉴 모닝도 마찬가지여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포티 모델도 아닌데 D컷 핸들을 적용해서 이 아랫부분이, 무릎 부분이 되게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을 봐도 그렇고 오히려 공간 활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아랫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D컷 모양의 핸들로 많이 좀 장착이 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옵션은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거의 낮은 등급에서도 잘 넣어주고 있는 그런 기본에 충실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핸들 조향 보조나 차선 유지 보조, 크루즈 컨트롤 시에 앞차랑 간격을 유지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있고, 좌우 사이드 미러에 후측방 차량 경보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초보 운전자들도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이 있고, 이 앰비언트 조명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에서 계속 넣고 있는 이 트랙션 버튼, 드라이브 모드 조절 버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을 통해서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변경이 가능하고, 트랙션 선택 버튼을 통해서 스노우, 머드, 샌드 상황에 따라서 트랙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다른 차들과 비슷하게 이제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바뀌면서 이게 스포츠 모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부 공간은 경차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넓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신에 지붕을 좀 높여서 그런지 머리 공간은 좀 여유가 많이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레이만큼의 어떤 그런 광활한 공간은 아니어도 운전하기에 전혀 불편하거나 아쉽지 않은 그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서 타고 갈 때, 아니면 뒤에 아이를 태우고 가는 그 정도 되는 탑승 인원이 제일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성인 4명이, 모닝도 그렇지만 성인 4명이 충분히 탈 수 있는데, 이게 장시간 어디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공간이긴 합니다. 경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트렁크 공간은 모닝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운전석 시야를 보면, 제가 의자를 최대로 낮춘 기준인데, 그럼에도 보면은 대시보드가 낮고 전방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차 특성상 이 각진 디자인이 많아서 어디 사각지대 없이 좋은 시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속을 해보면 운전석에서 들려오는 엔진 사운드는 모닝이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 특유의 그 오로롱 소리가 나면서 이제 가속이 되는데, 추월 가속을 할 때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생기는 엔진이지만, 일반적으로 고속으로 달린다고 했을 때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엔진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1000cc 엔진 정도면은 그 정도는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최초 구입 시의 취등록세 부분, 그리고 공영주차장 할인, 자동차세 혜택,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일부 관공서의 경우에는 2부제, 5부제 이런 게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경차를 타고 오면 그런 2부제, 5부제에 해당이 안 되게끔 그런 정책을 펴놓은 것도 많습니다. 캐스퍼를 타보니까 차 급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좋은 차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굳이 찾아본다면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가격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깡통 가격은 조금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풀옵션에 대한 가격이 좀 반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가격이면 아반떼 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면,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사면 그거보다 바람직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비자들도 굳이 풀옵션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깡통 상태에서도 상당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개인 기호에 맞는 몇 가지 옵션만 추가해서 타시는 게 가장 가성비에 맞는 소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나중에 없애더라도 출시 최초에는 터보 모델에만이라도 수동 기어를 좀 장착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현재 캐스퍼는 아무리 깡통으로 내려가도 수동 모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욕심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시된 수동 모델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팔리지도 않고, 당연히 지금 스포티성을 강조한 G70이나 아니면 스팅어 같은 모델도 국내에는 수동 모델을 아예 출시를 안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기존에 팔던 베뉴도 수동 모델을 올해부터 없앴고,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욕심은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캐스퍼 같이 이렇게 스포티한 외관에 터보 엔진을 달고 수동 모델이 있었으면 정말 재밌는 차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경차가 휠베이스가 짧고, 요즘 차량들은 또 차체가 단단하고 또 서스펜션도 약간 좀 탄탄하게 세팅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와인딩이나 이런 코너 모델을 주행하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대의 추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모드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 감성이나 갈증이 있는데, 그 점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집잡 낄 수는 있긴 한데, 이 차량은 기존의 레이나 모닝이랑 다르게 이 기아 변속이 다 일렬로 돼 있어서 초보 운전자들이 당황해서 실수로 잘못 조작해서 이 후진과 전진을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어떤 거일까요? 이게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공간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쥐어짰다면 쥐어짠 비판이라고 할 수 있긴 할 텐데,
근데 실제로 사고가 나면 D랑 R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더 큰 2차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아예 그냥 버튼식으로 해줬으면 해줬지 굳이 일렬로 바꾼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보기에는 이게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일자로 돼 있는 모델이. 일자로 돼 있는 이 구성이 더 예쁘긴 합니다, 솔직히. 지금 스포츠 모드랑 노멀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극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노멀 모드로 달리면서 엑셀을 깊게 밟는 거랑 스포츠 모드로 달리는 거랑 그냥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캐스퍼의 장점을 요약해 본다면 근 10년 만에 나온 경차 신모델이라는 거, 손이 귀한 집에 이제 10년 만에 태어나는 손주의 느낌이랄까요? 뭐 아주 귀한 녀석이죠. 최신 모델답게 최신의 안전장치가 다 들어갔다는 거, 최신의 편의장치가 다 들어갔다는 거, 공간 활용도가 넓다는 거, 그리고 옵션을 추가하면 조수석도 완전히 접히면서 공간 활용도가 배가 된다는 거. 솔직히 뭐 길이로 봤을 때 차박을 하기 용이하진 않을 것 같은데 뒤에 도킹 텐트나 이런 거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점은 디자인이 이쁘다는 거. 가격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도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뭐 경차가 뭐 사실 성능으로 어디에 비빌 것도 아니고 이쁜 게 최고라는 생각도 좀 있긴 하거든요. 어차피 같은 값을 주고 살 거면 더 이쁜 모델이 끌리는 게 맞고 그 점에서 또 좀 많이 통한 것 같습니다. 이 타겟층에 대해서. 그것 외에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모닝이랑 거의 유사하고 대신에 모닝보다는 조금 묵직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조금 더 있어서 그런지 가속도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한데 요철을 지나갈 때 밑에서 걸러주는 느낌이 모닝보다는 조금 좋습니다. 모닝은 되게 텅텅거리는 느낌이 많이 나는 반면에 캐스퍼는 좀 묵직하게 누르고 지나가는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게 뭐 서스펜션 세팅 때문인지 아니면은 차 무게가 조금 더 나가서 그러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타면 탈수록 모닝이랑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아무 생각 없이 캐스퍼를 몰고 있으면은 지금 모닝을 타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도 계속 좀 들긴 합니다. 시트 포지션이 시야가 조금 높고 뭐 그런 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엔진음이나 아니면 뭐 내부 레이아웃이 비슷하다 보니까 키 큰 모닝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아니 뭐 고급화된 모닝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모닝보다도 이 시트 폭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컵홀더가 달려 있어서 그런지 앉았을 때 약간 좀 타이트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이게 모닝을 탔을 때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 지금 캐스퍼를 타니까 약간 의자가 제가 타기에는 조금 좁은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tas을 때 이쪽 컵홀더 쪽에 그 플라스틱이 약간 좀 엉덩이에 느껴지는 그 정도의 좀 그 정도의 너비입니다. 시트가 잘 잡아준다라는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그냥 좁다라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시트가. 그러니까 공간이 좁은 건 아닌데 공간은 좀 많이 뭐 헤드룸도 그렇고 공간은 되게 광활한데 그런데 의자가 좁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 부분은 느낌인 건지 아니면 뭐 이게 실측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뭐 몇 센치가 좁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이게 제가 모닝을 오래 탔다 보니까 그게 좀 바로 느껴졌거든요. 이게 뭐 차가 새 차라서 이게 충분히 이게 늘려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드는 느낌이. 앞에 의자를 좀 넉넉하게 하고 뒤에 제가 타봤는데 이 머리 윗공간은 확실히 여유가 있는데 무릎 쪽이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약간 다리를 벌리고 탄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모닝도 오래 타보니까 뭐 단거리 여행이나 아니면 단거리 업무차 이동할 때는 사실 뭐 성인 남자 4명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대신에 이게 장거리를 간다거나 하면은 그 피로도가 너무 좀 급상승해서 그게 좀 문제인 건데, 그거 외에 단거리 이동할 땐 사실 딱히 불만을 가질 건 아닌 것 같습니다.